임진강을 사이에 둔 남과 북, 그리고 유전자 샘플 채취 작업을 하면서 가장 컸던 궁금증 하나, 그것은 바로 고라니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라니들은 과연 임진강을 건너 서로 소통하고 있었을까? 고라니 개체군은 크게 이제 파주, 그리고 연천과 철원, 그리고 인제, 크게 세 가지 개체군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파주 민통선 지역과 파주 DMZ 지역의 개체군의 유전적 특징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고요. 파주 인근 고라니의 유전자 분석 결과 파주 민통선 지역과 파주 DMZ 개체군의 유전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상황. 이것은 임진강의 영향과 DMZ에 있는 철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임진강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해서 강수위 변화가 심하다. 고라니가 헤엄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라니는 수영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헤엄치진 않는다. DMZ 안에서도 임진강 아래쪽과 임진강 위쪽에 있는 개체군의 유전적 개체군 특징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임진강이라는 물리적 장벽과 DMZ 철책의 어떤 물리적인 장벽들에 인해서 개체군 간에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세 지역의 고라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다.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파주 지역 DMZ는 고라니의 대규모 서식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장담반도 들어간 건 2000년도경부터 독수리 월동지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고라니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었어요. 뭐 한 20여 마리? 그러다가 한 3, 4년 전부터 고라니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작년에 보니까 한 70여 마리까지 고라니가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서 이렇게 쉬어보면은 한 70마리,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0여 마리, 보통 한 4, 50마리가 놀고 있지, 거기서. 강 건너다 보니까 첫째는 민가도 없고, 또 유해조수로 돼 있는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첫째는 엽사가 없습니다. 군 작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가 안전하게 서식을 할 수가 있죠. 한꺼번에 무려 70마리까지 서식이 목격되었다는 경기도 파주시 거곡리. 아마도 고라니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그곳. 거곡리의 고라니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임진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지금 네 마리, 저쪽엔 한 마리. 총 4마리가 있는데 여기 5마리, 6마리, 지금 6마리, 저쪽에 7마리가 있고 8마리, 9마리. 차를 타고 육안으로 확인하며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다. 현재 거곡리에 서식을 하고 있는 고라니는 오늘 아침 차량을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한 30개체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2008년도에서 9년도경 여기 따단 민통선 지역 조사를 할 때 그때도 한 30개체 정도 이상, 30개체나 그 이상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 걸 보면은 이 DMZ 이내에 있는 거곡리라는 지역이 고라니한테는 이제 소중한 서식지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군부대에 어렵게 협조를 구해 거곡리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지역이다. 한꺼번에 고라니 70마리가 목격된 장소. 이곳에 7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국내 최대 고라니 서식처가 될 것이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들판. 고라니의 길을 훌쩍 넘게 자란 갈대숲은 좀처럼 고라니의 형체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 강 하류 쪽이고 이제 주변으로 습지, 초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고라니 서식처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식처로는 좋은데 단지 이제 고라니 어떤 먹이라든가 먹이 자원 부분에서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은 식물의 어린 순과 풀이다. 갈대나 억새 같은 거친 풀은 선호하지 않는다. 갈대가 무성한 임진강변. 이곳은 풀이 자랄 때마다 군인들의 경계 근무를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제초 작업으로 식생은 단순해지고 고라니들의 은신처는 사라진다. 고라니들에겐 이런 날은 번거로운 피신의 날이지만 황로 같은 새들에겐 도망다니는 곤충을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동네 잔칫날이다. 가로 5km, 세로 1km의 꽃갈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곡리 그곳에 7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살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환경일까? 조사된 개체수가 약 100여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은 약 한 50제곱미터당 한 마리 골 정도 분포하는 골이 되는데 그렇다면 서식 밀도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하는 것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 천국인 줄만 알았던 DMZ. 하지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은 비밀이 있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오는 폐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리스크, 근친 교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아예 파주의 남쪽과 북쪽은 지리적인 어떤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유전적인 구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임진강이라고 하는 그 자연 하천이 고라니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어떤 이동을 통한 어떤 교배에 장애물로서 근친 교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이 DMZ 지역이 이제 그 지리적인 공간이 제한된 어떤 서식처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유사한 어떤 개체들 간의 이제 교배, 즉 근친 교배죠.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다면 남북은 언제부터 견고한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을까? 사실 이전까지는 나무 막대인 목침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계를 구분했었다. 하지만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 248km의 휴전선은 철책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 화해 모드가 조성되며 DMZ에서는 생태조사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설치류 종류. 그거를 주 위주로 이제 그걸 조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설치류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개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피라미드이 형성이 돼요. 그걸 또 포식하는 동물들이 거기 비례해서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잡히냐 덜 잡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수 대략 짐작이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큰 대형 동물들은 보기가 힘들었고, 솔직히 해서 호랑이, 뭐 표범, 무슨 뭐 저기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은 전 보기가 힘들었고, 그 당시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원주민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단발성으로만 그친 생태조사. 그 이후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곳에 야생동물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밖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DMZ 야생동물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 먼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은 유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임진강과 DMZ의 철책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강과 철책은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임진강 남과 북의 고라니가 교류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여기에 어느 장소건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고립된 한 지역에 몇 마리의 고라니가 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규모로 증가한 상태에서는 유전적 건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좁은 면적의 고라니의 수가 많아서 특히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은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집단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한된 면적 내에서 먹이가 부족함으로써 서식지가 황폐해질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고라니 같은 경우 좁은 면적 내에서 많은 수가 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식생이 파괴되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그런 정도까지의 현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긴 냉전의 시간이 지나 남북 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 회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으로 정전을 끝내고 평화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